안녕하세요. 2022년 변액보험의 2회화 판매 자격시험 강의를 맡게 된 2편과 4편 강의를 맡게 된 네오머니의 원유헌입니다. 자, 이 부분은 2편, 4편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모집인, 우리 생명보험 모집인이나 또는 그 모집인 자격시험을 이미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좀 추가적인 내용 내지는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시험 문제 출제 비중도 전체적으로는 1편, 3편,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이해나 변액보험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한 30문제, 40문제 중에 한 30문제 정도가 1편, 3편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편, 4편에서는 각각 한 5문제 내외로 아주 적은 분량으로 2편과 4편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2편, 4편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미 모집인 자격시험에서 보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현재는 또 실무에서 그런 부분들을 판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쉬운 부분이라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모집인에서 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나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편 생명보험 상품 및 보험 약관에 대해서는 두 차시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4편에 대해서는 한 차시로 나눠서 한 차시로 여러분들에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편 생명보험 산업 현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세계 그 보험 수준 수입 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한 세계 8위 정도 수준이 되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보험의 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변액보험 판매 현황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체 초회 보험료의 한 10%, 19%,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수입 보험료에 대해서는 한 15% 정도,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생명보험 개념, 운영 원리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아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데요. 또 시험 문제는 조금 다른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보험이라고 하는 게 확률 게임이긴 하지만 과학적으로 많은 수의 그런 그 모집인 수를 모집인이 아니라 계약자 수를 많이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의 확률에 접근하게 된다라고 하는 원칙,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대수의 법칙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소수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확률이 추정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받은 보험료 총액과 그 다음에 회사가 그 지출한 내용들과 그 다음에 어떤 보험금이나 이런 걸로 나가게 되는 보험금, 그러니까 지출 비용과 보험금이 다 합쳐져서 서로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상등하는 원칙,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지상등의 원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험회사가 어떤 여러분들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해지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나 또는 보험사고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험금, 이런 부분하고 합쳐서 일반적으로 우리 보험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지출 비용까지도 같이 더한다.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어떤 측의 입장이라고요? 우리 보험 계약 관계자가 보험 계약자도 있고 피보험자, 수익자, 그다음에 보험회사가 가장 큰 대표적인 보험 계약 관계자인데, 이 부분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때 수입과 지출이 서로 일치하는 그런 원칙을 이용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거, 우리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생명표하고 우리 이제 사망률, 생명표, 우리 이제 모집에서는 그렇게 다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생명표는 우리가 제9의 경험 생명표를 사용하고 있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생명표가 아닌 우리 생명보험회사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산출한 생명표, 그걸 뭐라고 한다?
예, 경험 생명표라고 하고 우리는 지금 제9의 경험 생명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과거에는 3이원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3이원 방식이 아닌 그 현금 흐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3이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 중에 보험회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정 이율, 예정 위험률, 예정 사업비율, 뭐 여기에 이제 무슨 우리가 뭐 예정 그 무슨 이자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예정 공시율이라든지 이런 비용 내용들은 다 틀린 거고요. 예정 이율, 예정 위험률, 예정 사업비율 요 세 가지 3대 이원의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이득을 얻어가는 방식에 의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3이원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정 위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보험료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보험료의 구성이죠.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업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험, 사고나 또는 만기에 가져가야 되는 내용들과 관련된 비용이 순보험료고요. 순보험료와 실은 우리가 그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모집하거나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부가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업보험료는 우리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우리 사고에 대비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되어 있다. 요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한꺼번에 우리가 기억하실 때는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과 관련해서 비용이 나가는 거와 지급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을 모집하는 거에 들어가는 비용, 부가보험료가 합쳐진 내용이고 순보험료는 사고에 나가는 비용과 또는 만기에 나가는 비용. 그래서 우리가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라고 하는 부분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정 기초율과 보험료의 관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망률이 높아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험료가 사망 보험료가 많이 나가니까 생존 보험료는 줄어들고 뭐 이런 비율의 내용들인데 요 부분 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요 예정 이율에 관한 얘기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정 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예정 이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보험회사가 보험을 잘 구성을 하는 거니까 보험금을 줄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는 거니까 보험료는 떨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예정 이율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줘야 되는 돈이 많은데 예정 이율이 떨어지니까 이 쌓아두는 돈이 적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래서 요 예정 이율과 예정 보험료하고 관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반비례 정도만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정 이율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그 과거에는 3이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험료를 산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보험료 산출 자체가 너무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딱 봐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 늘어나는데 지금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각각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험료 자율화 이런 것 때문에 각 보험회사가 그 충분히 자기 회사의 어떤 그 장점들을 살려가지고 보험료를 좀 싸게 해줄 수도 있고 비싸게 해줄 수도 있고 해서 어떤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나치게 3이원 방식에서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죠? 예정 사망률, 예정 이율, 그 다음에 예정 사업 비율이 어떻게 보면 사업 비율 정도 말고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그거는 차이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3이원 방식에 우리가 해지율이라든지 아니면 옵션이나 재보험 이런 등등 다양한 요소들을 합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뭐다? 현금 흐름 방식이다. 그래서 현금 흐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가 관리를 잘하면 해지율 같은 경우를 낮출 수 있고 어떤 회사는 좀 해지율이 높여서 해지율 같은 경우에 대한 비용을 더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회사에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회사별로 최적 가정을 해줄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최적으로 어떤 그 내용들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3이원 방식이 아니고 종합이원 방식으로 이익을 산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수익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하고, 새로운 원가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원가들을 잘 반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은 대부분 다 현금 흐름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 3이원 방식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단기 상품에 한해서만 적용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현금 흐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 방식은 3이원 방식에 비해서는 복잡해요. 그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려해야 될 요소가 3이원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래서 간결하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고객들에게 좀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책임 준비금이라는 게 있죠. 당연히 이제 그 보험료를 받아서 우리가 보험금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았다 그래서 다 써버리면 안 되는 부채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쌓아둡니다. 보험회사에서 쌓아두고, 그런 보험회사에서 그걸 가지고 향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쌓아두는 돈의 재원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험료라는 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있는데, 이 부가보험료는 모든 게 다 나가죠. 그죠? 비용으로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 중에 순보험료 중에 일부를 적립해 두는 것을 뭐라고 한다? 책임준비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은 어떤 돈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보험 사고에 대해서 또는 만기에 대해서 나가야 되는 보험금의 적립금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평균 보험료와 자연 보험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실은 위험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는, 우리가 보험료라고 하는 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위험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적고요. 그러니까 위험률이 적다가 높아지는 부분인데, 그렇게 보험료를 산정을 하면 나이가 들면 보험료를 엄청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보험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만들어낼 때는 위에 나중에 어떤 그런 위험에 대해서 미리 위험하지 않을 때로 일단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꿔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평준하게, 그래서 평탄하게 만들어서 정액화라고 하는 작업, 우리가 보험료라고 하는 그 일률적인 금액으로 정액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후반기에 지출되는, 보험금이 지출되는 위험료에 대한 부담을 앞으로 당겨서 조정하는 그런 평균 보험료 방식에 의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는 거의 구성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우리가 보험 책임 준비금이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구성을 지급 준비금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보험료 적립금이라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사고보험금이라든지 아니면 해지환급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어떤 보험금과 관련된 부분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은 보험료 적립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각각의 내용들을 정의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좀 읽어보시면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맞추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기억 더 하시면,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만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입 보험료 중에서 사업 연도 말에 현재 위험 보장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로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나가야 될 돈인데 나가지 않은 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예, 지급 준비금이라고 한다. 그리고요, 우리 책임 준비금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 좋은 거는 다 금으로 끝나요. 다 금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준비금 중에 뭐 미상각, 뭐 계약비, 뭐 이런 비로 떨어지는 내용이 나오면 그 부분이 책임 준비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책임 준비금의 대부분은 보험료 적립금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얘기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임 준비금의 적립 방식은 크게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모집인에서도 잠깐 언급은 되지만 우리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도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책임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식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보험료식이 있고 질매일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해약 환급식도 있는데 요 순보험료식하고 질매일식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순보험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질매일식은 사업비, 그러니까 신계약비 같은 사업비 같은 경우를 우리가 그 순보험료 부분에서 사용하고 나서 이후에 부가보험료를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 초기에 우리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가 적다라고 하는 게 그 질매일식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질매일식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고려하기 때문에 순보험료에서 빼니까 책임준비금 초기에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가 적다. 반대로 순보험료식 같은 경우는 신계약비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준비금을 쌓아두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책임준비금을 두텁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년도 신계약비 지출로 인해서 부담은 커요. 왜냐하면 사업비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은 크지만 우리가 뒤에서 땡겨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계약의 사업비 재원으로 충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을 두텁게 적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 뭐가요? 순보험료식. 그 다음에 계약 초기에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가 적다. 자,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반대 개념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매일식. 이렇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머릿속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보험료식은 사업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가 두텁게 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질매일식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순보험료에서 땡겨다 쓰기 때문에 책임 준비금의 적립금 규모가 적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구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계약하고 특약이 있고요. 특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게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내지 않는 제도성 특약과 추가 보장이나 확대가 되는 특약,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주계약 자체는 여러분들 계약 성립의 기본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주계약이라고 하는 게 그 가입 목적이죠. 가입 목적이 정해지는 게 주 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생명보험 사고 이제 우리 상품의 분류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변액에서는 보험 사고 형태에 따라서 사망보험이니 생존보험이니 혼합보험이니, 그 다음에 생존보험에는 연금 교육보험이 있고 사망에는 정기 종신보험이 있고 생사혼합보험에는 사망보험의 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이 결합되어 있다. 연금보험은 아까 저축보험인데 연금 축적하는 1기간과 연금을 지급받는 2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입 주 목적에 따라서는 우리가 주 목적이니까 목적은 뭐예요? 보장성이냐 아니면 저축이냐. 보장이냐 저축이냐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보장성 저축성 보험이고요. 우리가 보장성 보험에 대한 정의 내릴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생존 시 지급하는 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이다. 그죠? 초과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받는 보험금이 있는데 보험료가 있는데 이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보험료가 더 많아야 보장성 보험이고 반대가 되면 당연히 저축성 보험이 되겠죠. 그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약은 어떻게 우리가 성립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권을 준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요식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불요식 계약이고 유상 계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존, 그 다음에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고요. 동물의 생존과 사망이 아니고 사람의 생존과 보험이고, 생명보험은 정액보상이죠. 그 다음에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위주고요. 생명보험은 장기 거대한 계약이고 손해보험은 단기 계약이 되겠다.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정액 장기, 이게 생명보험이다. 그 다음에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특성, 그죠?
우리가 모집인에서 특징들 많이 살펴봤습니다. 유상 쌍무 계약이다. 불효식 낙성 계약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약관을 정해놓고 전체로 승인하거나 아니면 거절할 수밖에 없다. 일부를 승인하고 또는 계약자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런 원칙이 부합성 내지는 부합계약성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장래 미래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행계약성. 그 다음에 우리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선의의 계약을 해야 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표준 약관이라는 게 있는데 계약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 고지 의무라고 하는 거 있죠. 계약자가 계약 전에 알릴 의무, 계약 후에 알릴 통지 의무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요 계약 통지나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해지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이 기억하셨고요.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험회사가 그 고지 사실을 알았더라도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났거나 아니면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고 또는 체결일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그래서 1개월, 2년, 3년이 지났을 때는 우리가 해지할 수 없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보험회사나 보험 설계사가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자한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니까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는 다 해지할 수 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계약의 성립은 어떤 요식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계약자의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청약 철회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많이 계약해 보시면서 이제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증권을 받을 날로부터는 15일 그 다음에 청약을 한 날로부터는 30일 이내 15일, 30일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진단계약이나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전문금융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증권 상장법인 그 외에는 다 우리가 일반 소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청약 불가 계약이다. 철회 불가 계약이다. 요 같이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가 우리 보험 설계사에게 있죠. 이거를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3개월 이내에 계약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제대로 설명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계약자는 3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해지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요? 3개월도 중요하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 취소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가산해서 그 기간만큼 우리가 가한 금액으로 우리가 취소에 대해서 보험료를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용 변경하는 거 여러분들 어때요? 기억나시나요? 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 변경할 수 있고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는 경우가 뭐였죠? 수익자 변경할 때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고 나머지는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뭐 하면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으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험료의 납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1회 보험료 납입을 하게 되면 보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책임이 개시됩니다. 만약에 2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연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 14일 이상의 납입 최고기간을 14일 부여하고 나서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이죠.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은 해지가 된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부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해지되었거나 취소된 경우는 부활이 안 되고 해지된 경우에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수령하면 해지 부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강제 집행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자가 도저히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수익자가 그런 부분들을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서 채권자 우리 보험회사가 낸 돈을 다시 반환하고 나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 부활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 해지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지급하고 계약자의 명의를 보험 수익자의 명의로 변경해서 특별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청약할 수 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이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승낙하여야 한다.
아마 이런 분들 모집인에서 기억나시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사기 계약 같은 경우 중대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우리가 계약 말씀드리고 사기 계약임을 누가 증명을 해야 되냐면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5년, 우리 쉽지 않은 숫자니까 한번 기억하시죠. 5년 이내에 여러분들이 계약 취소가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무한정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1개월 이내에 그런 부분들을 해지,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의 발생 등 하면 1개월 이내 해지도 가능하다. 만약에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 분쟁 감독 이런 건 다 어디라고요? 금융감독원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우리가 피보험자의 어떤 그 생명을 단서로 사망보험금을 들었을 때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의를 장래를 미래를 향해서 철회를 가능하다. 내가 동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면 동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는 전자서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편 우리 2편의 첫 번째 파트는 생명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여러분들 아마 제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있었지라는 부분들 리마인드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